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깊은 잠에 잠겨 있고 경비실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박노인은 출근 카드에 시간을 찍고 조용히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는 오래 사용해 삐걱거렸지만 그는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는 근무표를 펼쳐 오늘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야간 순찰, 택배 정리, 분리수거 점검까지 늘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습니다. 수첩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둥글게 달아 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던 택배 차량이 멈춰서고 기사는 무심히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개수를 확인합니다. 여기 2동 물건입니다. 기사가 짧게 말하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상자를 정리하며 동과 호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름이 적힌 송장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달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순찰 시간이 되어 박노인은 모자를 고쳐 쓰고 단지를 돌기 시작합니다. 놀이터, 지하주차장, 분리수거장 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주차장 한켠에 켜진 불빛을 보고 잠시 멈춰섭니다. 늦은 귀가를 한 주민이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상황을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지나칩니다.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냅니다. 날씨와 순찰 완료 시간을 적고 잠시 펜을 멈춥니다. 경비실 시계를 바라보던 그는 짧게 숨을 고릅니다. 그날 새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가 지나자 단지에 조금씩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경비실 앞은 잠시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교대 시간인데도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끊어집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단지 안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휴게실 앞에서 멈춰선 그는 바닥에 쓰러진 박노인을 발견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손에는 순찰용 랜턴이 떨어져 있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도착하고 주변은 잠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출근길에 이를 본 주민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박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경비실 문은 그대로 열린 채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리사무소는 내부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근무 공백을 메울 인원 배치와 함께 개인 물품 정리가 결정됩니다. 사물함 문을 열자 낡은 외투와 장갑이 보입니다. 정리된 물건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띕니다. 표지에는 이름이 없고 날짜만 흐릿하게 적혀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수첩을 펼쳐봅니다. 처음엔 근무 기록처럼 보이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시간, 날씨, 순찰 구역이 차분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자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수첩을 덮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수첩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몇몇 주민이 모입니다. 박노인의 사망 이후 처음 열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준비해둔 서류를 차분히 꺼내놓습니다. 회의 안건은 근무 공백과 장례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빠른 정리를 원합니다.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새 경비원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언급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수첩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물함에서 발견된 개인 기록물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일부 주민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며 고개를 젓습니다. 사적인 물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리소장은 몇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합니다. 근무 기록 외에 주민들의 일상이 적혀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회의실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신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김주민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이 여사는 조용히 손을 듭니다. 수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박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의는 잠시 정적에 잠깁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누군가는 묘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수첩 내용을 제한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입니다. 그 결정이 이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한쪽 작은 방에서 수첩이 다시 펼쳐집니다. 관리소 직원과 주민 대표 몇 명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첩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글씨는 일정한 힘으로 눌러 쓰여 있습니다. 박노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무 내용이 이어집니다. 야간 순찰 완료, 분리수거 상태 양호, 특이 사항 없음 같은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기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건보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날에는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한 주민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집에 대한 걱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날의 상황도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박노인은 판단을 적지 않고 본 그대로만 써내려갑니다. 이 여사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기록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김주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페이지에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민원이 접수된 시간과 내용, 그날의 날씨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김주민은 기록을 보며 얼굴을 굳힙니다. 그의 행동은 감정 없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문장들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김주민은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합니다. 크게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모두는 이 수첩이 단순한 개인 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박노인은 그곳에서 늘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수첩은 점점 뒤쪽으로 넘어가고 날짜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던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간결해집니다. 날씨와 시간만 적힌 날이 늘어나고 문장은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박노인의 손이 예전만큼 힘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글씨에서 드러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날짜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병원 방문이나 휴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사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페이지를 천천히 넘깁니다. 무언가를 서두르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기록에는 평소와 다른 단어가 반복됩니다. 정리, 확인, 마무리 같은 말들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사건 설명은 없고 단지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김주민은 의자에 앉은 채 자세를 고칩니다. 그 역시 기록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신과 관련된 민원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며칠의 기록은 특히 더 짧습니다. 한 줄 혹은 단어 하나만 적힌 날도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조차 적지 않은 페이지도 보입니다. 관리소 직원은 수첩의 두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 이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무심코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록의 끝이 어떤 의미일지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첩은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열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날들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빽빽하던 글씨는 사라지고 넓은 여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름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김주민이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남아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함께 적혀 있고 설명은 없습니다. 민원 내용도 사건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박노인은 무엇을 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이 지나간 흔적만 남겨두었습니다. 김주민은 순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마지막에 적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수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고릅니다. 이 여사는 앞선 기록들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늘 상황과 행동을 빠짐없이 적던 박노인이 이 페이지에서는 멈췄다는 사실을 짚어봅니다. 말 대신 이름만 남긴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구도 섣불리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설명보다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민은 이전의 날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건네지 않고 지나쳤던 순간들입니다. 불만을 먼저 내세우고 사람을 보지 않았던 장면들이 겹쳐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박노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해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제대로 바라본 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늦게 와닿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 말도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구에게나 다른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박노인의 장례는 소박하게 준비됩니다. 관리사무소는 근처 장례식장에 작은 빈소를 마련합니다. 처음에는 조문객 명단이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관리소 직원 몇 명이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여사는 가장 먼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오래 서 있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같은 동에 살던 노부부가 조심스레 들어옵니다. 청소 용역 직원도 근무를 마치고 들릅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자리를 지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지지 않았지만 천천히 전달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지만 표정은 무겁습니다. 김주민은 한참 뒤에 빈소에 들어섭니다. 그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을 둘러봅니다. 수첩이 관 옆에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국화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오릅니다. 그날의 날짜와 이름이 다시 마음에 남습니다. 빈소 안에는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예상과 달리 박노인의 마지막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파트 단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배치되고 근무 교대표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비실 안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낡은 의자는 교체되고 휴게 공간에는 작은 전기 주전자가 놓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근무 환경 개선 공지를 게시합니다. 주민들의 행동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오가는 장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김주민은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잠시 속도를 늦춥니다. 민원 전화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망설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사는 경비실 창가에 작은 봉투를 두고 갑니다.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두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한쪽 기록함에는 수첩이 보관됩니다. 원본은 봉투에 담겨 정리되고 마지막 페이지는 복사됩니다. 복사본은 게시판 한켠에 조용히 붙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모두가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제 그 자리는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닙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그곳에 없지만 그의 시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이전과는 다른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